안녕하세요. 프라미스 성형외과 유석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눈밑지방 재배치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안검 수술이랑 눈밑지방 재배치랑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눈밑지방 재배치는 눈밑지방으로 인해서 눈밑이 이제 불룩한 거 혹은 이제 좀 꺼져 있는 거, 이거를 개선하는 수술이고, 하안검 수술은 눈밑지방 재배치랑 별개의 다른 수술이 아니라 눈밑지방 재배치와 아울러 피부 처짐도 같이 개선하는 좀 더 포괄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불룩한 경우, 두 번째가 불룩하진 않은데 피부가 늘어져서 많이 아래로 처져 보이는 경우, 세 번째는 눈밑이 오히려 불룩한 게 아니라 꺼져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할까봐 수술에 대해서 좀 망설이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술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리면 수술하는 동안에 부분 마취 그리고 수면 마취를 병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은 느끼실 수가 없고요.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더라도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집에 가셨을 때 아파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눈밑이 불룩한 경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쪽 사진, 수술 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랫 눈꺼풀이 굉장히 불룩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 눈꺼풀이 불룩하다 보니까 경계선은 오히려 이렇게 꺼져 보이게 되죠. 거기에다가 눈밑 피부 탄력이 없다 보니까 많이 늘어져 보이고 주름이 또 많이 져 보이는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불룩한 지방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펼쳐주고, 늘어진 이제 피부는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보시면 눈밑 불룩했던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말끔해지고, 그리고 처져 있던 이 눈꺼풀은 굉장히 팽팽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애교살이 생겼는데요. 요거는 눈밑이 정리가 되시면 원래 가지고 있던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좀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안검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애교살을 덮고 있는 이 얇은 피부가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애교살의 느낌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는 하안검 수술은 최대한 가지고 있는 애교살을 살려주는 수술, 그리고 눈밑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복 기간도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주일 정도 붓기 외에는 일상생활을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수술한 티 많이 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눈밑이 많이 불룩하지는 않으세요. 반면에 피부가 굉장히 늘어져 있고 탄력이 없어서 주름이 굉장히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있던 지방으로 최대한 평평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늘어진 피부를 해결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늘어진 피부를 일부 절제해서 팽팽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큰 주름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숨겨져 있던 자기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피부 늘어짐, 불룩함으로 하안검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받고 나셨는데 늘어진 피부 자체는 이제 좀 팽팽해진 느낌은 있지만 불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꺼져서 이 눈꺼풀과 앞볼 사이의 경계선이 오히려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경계선, 높낮이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경계져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전 수술 때 애교살 자체가 이제 소실되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더라도 애교살 자체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밑, 눈꺼풀, 앞볼 사이의 경계선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불룩하다고 해서 그냥 지방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제거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히려 눈밑이 이제 꺼져 보이고 앞볼이랑 연결되는 부위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방 제거를 하시면 안 되고 눈밑 지방을 아래로 내리는 지방 재배치를 같이 겸해서 해주셔야만 이렇게 이제 평평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분 사례 보시겠는데요. 우리 성형 수술 이러면 많이들 이제 여자분들만 주로 하시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눈밑은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똑같은 변화를 겪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안검 눈밑 수술은 뭐 인상이 많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수술한 티가 많이 나거나 그런 수술이 아니고 개선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족해하는 수술이고, 남자분들은 오히려 여자분들보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룩한 형태가 대부분이시고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불룩한 것만 보이지만 실제로 불룩하면서 피부도 굉장히 팽창되어 있습니다. 이 불룩한 지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머니처럼 늘어져 있는 이 피부도 같이 팽팽하게 당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재배치 해주고 늘어져 있는 피부를 당겨줘서 평평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이 생기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많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안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하안검 수술은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좀 더 젊고 생기 있게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고 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평소에 눈밑 때문에 많이 고민이셨다면 전문 성형외과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